당신 정말 요새 너무 수상하다고. 도대체 그 남자가 누군데? K-팝의 글로벌 인기에 이어 이제는 K-트로트의 팬들도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의 영웅 이명웅이 있죠. 2023년 2월 LA에서 열린 콘서트의 대성공이 이를 증명합니다. 오늘은 보스턴의 평화로운 교회 마을에 불어닥친 예상치 못한 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30년간 고등학교에서 클래식 음악을 가르치다 은퇴한 교사가 아내의 행동을 이상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은 바로 자신의 아내가 한국의 트로트 가수에게 푹 빠져 있다는 것이었죠. 클래식 음악만을 고집하던 음악 교사가 어떻게 한국 트로트의 매력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특별한 음악이 그들 부부의 인생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보스턴의 한 미국인 부부가 들려주는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1초면 가능한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보스턴 교회 뉴튼에 살고 있는 존 앤더슨입니다. 30년간 고등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치다 작년에 은퇴한 음악교사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부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뉴튼은 보스턴 다운타운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조용한 교회 마을이에요. 100년이 넘은 메이플 나무들이 줄지어 선 거리와 잘 관리된 잔디밭이 특징인 전형적인 미국 중산층 동네죠. 저희 집은 1950년대에 지어진 2층짜리 빨간 벽돌집인데 앞마당에는 제가 20년째 정성껏 가꿔온 장미정원이 있답니다. 아내 패트리샤는 65세로 35년간 지역 도서관에서 사서로 일하다 2년 전에 은퇴했어요. 우리 부부는 브룩라인 음악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는데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를 감상하는 모임이었죠. 패트리샤는 도서관의 클래식 음악 섹션을 담당했었고 저는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으니 우리는 천생연분이었나 봐요. 두 아이는 모두 독립해서 서부에서 살고 있어요. 큰딸 에밀리는 LA에서 소아과 의사로 일하고 있고 아들 마이클은 샌프란시스코에서 IT 회사를 다니고 있죠. 코로나 이전에는 자주 방문했는데 팬데믹 이후로는 1년에 한두 번 보기도 힘들어졌답니다. 사실 저는 평생 클래식 음악만 고집해왔어요. 학생들에게도 진정한 음악은 클래식뿐이라고 가르쳤고 팝이나 재즈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심지어 브루스 스프링스틴이나 엘튼 존의 음악도 소음이라고 불렀을 정도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매일 아침 한국 트로트가 우리 집을 가득 채우고 있다니. 아내는 부엌에서 한국어로 노래를 흥얼거리고 저는 서재에서 이명웅의 음악을 분석하고 있어요. 이런 변화가 시작된 건 불과 6개월 전이랍니다. 코로나 이후 패트리샤의 우울증이 심각해졌어요. 도서관 일도 그만두고 아이들도 보기 힘들어지면서 점점 집에만 머무르게 됐죠. 매일 아침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며 한숨 쉬는 모습을 보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까웠답니다. 제가 한국과 처음 인연을 맺은 건 사실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1994년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에서 정명훈 지휘자의 공연을 본 적이 있었죠. 그의 지휘 스타일에 깊은 감명을 받았고 덕분에 한국의 클래식 음악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그 후로 조성진의 쇼팽 콩쿠르 우승도 지켜보았고 임동혁의 차이콥스키 콩쿠르 실황도 여러 번 들었죠. 하지만 한국의 대중음악, 특히 트로트는 제게 그저 아시아의 낯선 음악 중 하나일 뿐이었답니다. 우리 부부의 일상은 지극히 평범했어요. 아침 7시에 일어나 정원을 가꾸고 저는 동네 커피숍에서 은퇴한 교사들과 체스를 두며 시간을 보냈죠. 패트리샤는 가끔 도서관에 들러 옛 동료들과 차를 마시는 게 전부였어요. 평화롭지만 어쩐지 생기 없는 나날이었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어느 아침 패트리샤가 태블릿을 보다가 갑자기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신문을 보고 있다가 아내의 반응이 궁금해 고개를 들었죠. 여보, 이리 와서 같이 들어봐요. 이 가수의 목소리가 너무 특별해요. 화면 속에는 한 젊은 한국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있었어요. 영어 자막이 있어 가사를 이해할 수 있었는데 정말 아름다운 사랑 노래였답니다. 이 가수의 이름이 이명웅이래요. 유튜브가 갑자기 추천해줬는데 어쩜 이렇게 감동적일 수가 있죠? 패트리샤의 눈에서는 어느새 눈물이 흐르고 있었어요. 아내가 음악을 들으며 울기는 처음이었죠. 마지막으로 그런 모습을 본 게 언제였더라. 아마도 1990년대 파바로티의 공연장에서였을 거예요. 저는 사실 그날 아침 아내의 반응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저 일시적인 감상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패트리샤는
그날 이후 계속해서 임영웅의 노래를 찾아 들었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아내가 노래 가사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발음이 엉망이었지만 한국어 자막을 보며 열심히 연습하더라고요. 러브는 사랑이라는 뜻이고 스타라이트는 별빛이라는 뜻이래요. 이렇게 아름다운 언어가 있다는 게 신기해요. 패트리샤는 도서관에서 한국어 교재도 빌려왔어요. 은퇴 후 처음으로 뭔가를 배우고 싶어하는 모습이었죠. 한글을 쓰는 연습을 하면서 마치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하는 아내를 보니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답니다. 임영웅의 다른 노래들도 하나둘씩 찾아 들었어요. 사랑은 늘 도망가, 우리들의 블루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패트리샤는 각 노래의 가사를 영어로 번역해서 작은 노트에 적어두었죠. 이 가수의 목소리에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슬픈 노래를 부를 때는 마음 깊숙한 곳까지 울리고 희망찬 노래를 부를 때는 온 세상이 밝아지는 것 같아요. 아내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악 교사로서 저도 느낄 수 있었거든요. 임영웅의 목소리에는 분명 특별한 감성이 있었답니다. 유튜브의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새로운 영상들을 추천해줬어요. 임영웅의 콘서트 영상, 예능 프로그램 출연 장면, 팬들과의 만남. 패트리샤는 마치 보물을 발견한 것처럼 하나하나 찾아보며 행복해했죠. 특히 임영웅이 팬들을 대하는 모습에 감동받았다고 해요. 나이 많은 팬들을 친할머니처럼 공경하고 젊은 팬들은 친동생처럼 따뜻하게 대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존, 이제 알겠어요. 왜 그를 영웅이라고 부르는지. 패트리샤의 이 한마디가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아내는 임영웅의 노래를 통해 무언가를 발견한 것 같았어요. 단순한 음악적 감동을 넘어서는 무언가를. 그리고 그건 우리 부부의 일상을 조금씩 변화시키기 시작했답니다. 저는 사실 아내의 새로운 취미를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30년 넘게 클래식만을 사랑해온 음악교사의 고집이었겠죠. 처음에는 그저 일시적인 관심이려니 했는데 패트리샤의 열정은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답니다. 매일 아침 집 안에는 임영웅의 노래가 울려 퍼졌어요. 아내는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한국어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태블릿으로는 한국 요리 영상을 보며 비빔밥과 김치찌개를 만들기 시작했죠. 클래식 음악만 들리던 우리 집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 되어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도서관에서도 패트리샤의 변화를 눈치챈 모양이었죠. 30년간 클래식 음악 섹션을 담당하던 그녀가 이제는 한국 문화 관련 서적을 찾아보고 한국어 교재를 빌려가는 모습에 전직 동료들이 적잖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음악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내세워 여러 번 지적을 했어요. 트로트는 클래식에 비해 음악적 완성도가 떨어진다느니 한국어를 모르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건 의미가 없다느니 하는 말들이었죠. 하지만 패트리샤는 제 말에 전혀 동요하지 않았답니다. 오히려 아내는 임영웅의 음악성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의 발성법이 얼마나 훌륭한지, 감정 전달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설명하더군요. 심지어 클래식 음악과 트로트의 접점을 찾아내어 제게 설명하기도 했답니다. 도서관에서 한국 음악의 역사를 공부한 패트리샤는 트로트가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의 한과 슬픔을 달래준 음악이라고 설명했어요. 그리고 임영웅이 어떻게 이 전통적인 장르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는지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죠. 제 고집은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음악교사로서 보니 임영웅의 음악에는 분명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의 발성법은 정통 클래식 트레이닝을 받은 흔적이 역력했고 곡의 편곡과 구성도 상당히 세련되어 있었답니다. 더구나 패트리샤의 변화는 눈에 띄게 긍정적이었어요. 코로나 이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던 아내가 활기를 되찾았고 새로운 취미를 통해 삶의 즐거움을 찾아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죠. 하지만 진짜 고민은 그때부터였어요. 어느 날 패트리샤가 LA에서 열리는 임영웅 콘서트 이야기를 꺼낸 거죠. 2023년 2월 임영웅의 LA 콘서트에 가고 싶다고 했어요. 내심 불안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LA까지 가서 콘서트를 본다는 게 위험하게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한국 가수의 콘서트라니 우리 나이에 그런 곳에 가도 되는 걸까 하는 걱정도 들었답니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처음으로 심각한 의견 충돌을 겪게 되었어요. 제 반대에 패트리샤는 처음으로 울면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고 LA에 사는 딸 에밀리까지 나서서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답니다. 음악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은 아내와 고집스러운 저와의 갈등이 시작된 거죠. 비가 내리던 어느 저녁,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 서재에 들어갔어요. 평생 모아온 클래식 음반들 사이에서 문득 의문이 들었답니다. 왜 나는 다른 음악들을 이렇게 배척해왔을까? 그날 밤, 처음으로 진지하게 임영웅의 음악을 들어보기로 했어요. 음악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싶었거든요. 헤드폰을 끼고 Trust in Me를 틀었는데
첫 소절부터 깜짝 놀랐답니다. 이명웅의 발성법은 제가 알던 트로트 가수들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성악을 전공한 듯한 호흡 조절, 클래식 기법이 녹아있는 발성, 거기에 독특한 감성까지. 음악교사로서 이런 목소리를 외면해온 것이 부끄러워졌습니다. 한 곡 들을수록 제 편견이 무너져 내렸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하는 오페라의 서정성을, 우리들의 블루스는 뮤지컬의 극적인 구성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사랑은 늘 도망가를 들으면서는 젊은 시절 패트리샤와의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답니다. 새벽이 되도록 이명웅의 음악을 들었어요. 그의 음악에는 장르를 초월하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클래식의 우아함, 트로트의 서민성, 현대 음악의 세련미가 절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다음 날 아침, 패트리샤의 눈시울이 붉어진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아내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요. 그 모습을 보고 결심이 섰어요. LA에 있는 딸 에밀리에게 몰래 전화를 걸었습니다. 콘서트 티켓 예매부터 숙소 예약까지 모든 걸 비밀리에 준비하기 시작했죠. 음악을 가르치며 평생을 보낸 제가 이제는 학생이 되어 한국어로 된 노래를 연습하기 시작했답니다. 특히 사랑은 늘 도망가의 가사를 외우는데 많은 시간을 들였어요. 콘서트장에서 패트리샤와 함께 부르고 싶었거든요. 차고에 숨어서 매일 발음 연습을 했는데 한국어의 발음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답니다. 저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주변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고등학교 음악부 동료들과 만났을 때 처음으로 클래식 외의 음악을 긍정적으로 이야기했죠. 그들도 처음에는 놀랐지만 이명웅의 음악을 들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이제는 클래식 음악과 트로트가 서로 다른 매력을 가진 음악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었어요. 좋은 음악은 장르를 초월한다는 진리를 뒤늦게 깨달은 거죠. 학생들에게 편협한 음악관을 가르쳤던 과거가 부끄러워질 정도였답니다. 패트리샤는 아직 제 마음의 변화를 모르고 있었어요. 곧 있을 생일에 LA 콘서트 티켓을 깜짝 선물로 줄 생각을 하니 가슴이 설렜습니다. 67년을 살면서 이런 설렘을 느껴본 적이 있었는지 마치 30년 전 청혼할 때처럼 가슴이 두근거렸답니다. 드디어 다가온 패트리샤의 65번째 생일 아침이었어요. 새벽부터 일어나 정원의 장미를 살펴보았죠. 겨울이라 피어있는 장미는 많지 않았지만 온실에서 특별히 키워둔 빨간 장미들이 활짝 피어 있었답니다. 추운 겨울에도 장미를 피울 수 있었던 건 에밀리가 알려준 한국의 실내 정원 관리법 덕분이었어요. 꽃을 고르면서 깜짝 선물 준비 과정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LA의 콘서트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시작된 비밀스러운 계획들이 주마등처럼 펼쳐졌죠. 에밀리와의 첫 통화가 생각났어요. 아빠, VIP 티켓은 오픈 직후 5분 만에 매진될 거예요. 제 병원 한인 간호사들의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게 시작된 콘서트 준비는 마치 비밀 작전 같았답니다. 수잔과 미나, 두 명의 한인 간호사들은 우리의 든든한 협력자가 되어주었어요. 그들은 매일 밤 한국의 팬카페를 모니터링하며 콘서트 정보를 수집했고 심지어 한국의 팬클럽 회원들과 연락해 VIP 티켓 예매를 도와주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었죠. 티켓 예매 당일 저는 마치 증권가의 주식 거래자처럼 긴장된 마음으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5개의 노트북이 켜져 있었는데 각각 아이디로 접속해 있었죠. 에밀리와 간호사들은 영상통화로 실시간 작전 회의를 하고 있었고요. 예매 시작 3분 만에 성공했다는 수잔의 외침이 들렸어요. VIP석 2장을 확보했다는 소식에 마치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수석 바이올리니스트 자리를 따낸 것처럼 기뻤답니다. 호텔 예약도 쉽지 않았어요. 돌비 시어터 근처의 모든 호텔이 콘서트 관객들로 가득 찼었거든요. 다행히 미나의 사촌이 LA 관광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서 힐튼 호텔의 마지막 남은 스위트룸을 구할 수 있었답니다. 아침 식사 테이블에는 패트리샤가 좋아하는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방 안가득 퍼지는 음악을 들으며 패트리샤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죠. 제가 먼저 그의 음악을 틀어놓은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장미꽃다발을 건네자 패트리샤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꽃다발 사이에 숨겨둔 티켓을 발견한 순간 아내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답니다. VIP석 티켓 2장, 퍼스트 클래스 비행기표, 힐튼 호텔 스위트룸 예약증. 패트리샤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들을 몇 번이고 다시 보았어요. 그리고는 내 이름을 부르며 흐느껴 울었죠. 특별한 건 티켓만이 아니었어요. 에밀리가 보내준 이명웅 팬클럽 공식 응원 키트도 있었답니다. 응원봉과 슬로건, 그리고 공연장에서 입을 수 있는 특별 제작 티셔츠까지 한인 간호사들이 한국에서 직접 공수해온 거였어요.
깜짝 선물의 여파는 상상 이상이었어요. 패트리샤는 그날부터 LA 여행 준비에 완전히 몰두했죠. K타운의 한식당에서 비빔밥 먹는 법을 연습하고 콘서트장에서 입을 옷을 고르고 임영웅에게 전할 영어 메시지도 준비했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패트리샤가 우리의 첫 데이트를 떠올리며 한 말이었어요. 30년 전 보스턴 심포니의 공연장에서 처음 만났던 그때처럼 이번에도 음악이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고 있다고 했죠. 콘서트 전날 밤까지도 차고에서 사랑은 늘 도망가를 연습했답니다. 발음이 얼마나 서툴렀는지 모르지만 그때는 그 모든 순간이 마법처럼 특별하게 느껴졌답니다. 그렇게 시작된 우리의 특별한 음악 여행은 67세의 나이에 찾아온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지금도 그때의 패트리샤의 눈물 어린 미소를 잊을 수 없답니다. 보스턴에서 LA까지의 비행은 마치 신혼여행을 떠나는 것처럼 설렜어요. 패트리샤는 비행기에서도 임영웅의 공연 영상을 반복해서 보았고 저는 한국어 가사를 연습하느라 정신이 없었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에밀리와 마이클이 가족들과 함께 마중 나와 있었죠. 특히 10살 손녀 소피아가 한글로 쓴 할머니, 할아버지 환영합니다.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사랑스러웠던지 나중에 알고 보니 수잔 간호사가 한글을 가르쳐줬다고 하더라고요. 에밀리가 예약해준 호텔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답니다. 임영웅을 보러 온 팬들로 호텔이 가득했던 거예요. 심지어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호주에서 온 부부도 임영웅의 팬이었죠. 콘서트 전날 K타운 투어는 정말 특별했어요. 에밀리가 수잔과 미나의 도움을 받아 계획한 거였죠. 처음 먹어보는 순두부찌개에 패트리샤는 행복해했고 한인 슈퍼마켓에서는 임영웅이 좋아한다는 라면을 한 박스나 사기도 했답니다. 그날 저녁 K타운의 노래방에서 잊지 못할 추억이 생겼어요. 수잔과 미나가 우리를 위해 특별히 예약해둔 방이었는데 임영웅의 노래만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래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쑥스러워하던 패트리샤가 Trust in me를 부르기 시작했고 저는 서툰 한국어로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불렀죠. 콘서트 당일 콘서트장 앞은 이미 팬들로 가득했어요. 평균 연령이 50대 이상으로 보였는데 모두들 젊은이들 못지않게 열정적이었답니다. 저희처럼 부부가 함께 온 경우도 많았고 임영웅의 얼굴이 프린트된 티셔츠를 입은 외국인들도 눈에 띄었어요. VIP 입장권 덕분에 좋은 자리에 앉을 수 있었어요. 무대와의 거리가 10m도 채 되지 않았죠. 공연이 시작되기 전 주변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정말 다양한 사연들을 들을 수 있었답니다. 시카고에서 온 교수 부부, 플로리다에 은퇴한 의사 부부, 심지어 영국에서 온 노부부도 있었어요. 드디어 공연이 시작되었을 때의 그 전율은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임영웅이 무대에 등장하자 패트리샤는 저희 손을 꼭 잡았죠. 첫 곡이 시작되자 관객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고 우리도 모르게 따라 부르고 있었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임영웅이 관객들과 소통하는 모습이었어요. 한국어를 모르는 관객들을 위해 중간중간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는데 그의 진정성이 고스란히 전달되었죠. 패트리샤는 그의 따뜻한 미소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어요. 마지막 곡을 부를 때는 공연장 전체가 촛불을 밝힌 것처럼 휴대폰 불빛으로 가득 찼어요. 옆자리에 한국분이 가사를 영어로 번역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마치 우리 부부의 이야기 같았답니다. 비록 발음은 어설펐지만 패트리샤와 함께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그 순간이 얼마나 행복했던지 그날 밤은 우리 부부에게 특별한 선물이었어요. 음악을 통해 나이와 국적을 초월한 감동을 느낄 수 있었고 67세의 나이에도 새로운 설렘과 감동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답니다. 콘서트 이후 우리 부부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보스턴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변화는 시작되었죠. 패트리샤는 비행기 안에서도 직접 촬영한 콘서트 영상을 계속 보면서 행복해했죠. 집으로 돌아온 첫날, 저는 아내와 함께 서재를 정리했어요. 30년간 모아온 클래식 CD들 사이에 임영웅의 음반을 꽂아두면서 음악에 대한 제 편견이 얼마나 강했는지 새삼 깨달았죠. 이제는 바우와 임영웅이 나란히 꽂혀있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우리 동네 이웃들의 반응이었어요. LA 콘서트 이야기를 들은 이웃들이 하나둘씩 우리 집을 찾아왔죠. 패트리샤가 콘서트 영상을 보여주며 설명할 때마다 모두들 감탄했고 심지어 몇몇 이웃들은 임영웅의 음악을 공유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답니다. 제 오래된 동료 교사들의 반응도 재미있었어요. 30년간 클래식만을 고집하던 제가 트로트 콘서트를 보고 왔다는 소식에 다들 놀랐지만 임영웅의 음악을 들려주자 진지하게 감상하더군요. 음악부 교사들은 그의 발성법과 무대 매너에 대해 전문적인 대화를 나누기도 했답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패트리샤가 보스턴 한인문화센터의 한국어 강좌를 찾아낸 거예요. 매주 수요일 오전, 우리 부부는 20대 유학생들과 함께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선생님은 우리가 이명웅 팬이라는 걸 알고는 그의 노래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셨어요. 한국어 수업이 끝나면 일에 한 식당에 들렀답니다. 처음에는 이름도 못 외우던 음식들이 이제는 제법 친숙해졌어요. 특히 삼겹살과 김치찌개는 우리 부부의 단골 메뉴가 되었죠.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던 패트리샤가 어느새 고추장찌개도 거뜬히 먹게 된 게 신기했어요. 주말에는 한인마트에 가는 게 새로운 일과가 되었어요. 이명웅이 광고하는 제품들을 찾아다니는 재미도 쏠쏠했죠. 한국 과자와 라면을 사서 LA의 손주들에게 보내주기도 했는데 소피아가 특히 좋아했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부부 관계였어요. 콘서트 이후 패트리샤의 우울증은 완전히 사라졌고 매일 아침 이명웅의 노래와 함께 시작하는 일상이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었답니다. 주말마다 노래방에 가서 서툰 한국어로 이명웅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 새로운 데이트 코스가 되었죠. 우리는 온라인 팬카페에도 가입했어요. 번역을 돌려가며 카페 활동하면서 다른 팬들과 교류했죠. 처음에는 컴퓨터 다루는 게 서툴러서 애를 먹었지만 에밀리가 영상통화로 하나하나 알려준 덕분에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답니다. 특히 기뻤던 건 팬카페를 통해 보스턴 근교의 다른 이명웅 팬들을 만난 거예요. 매달 한 번씩 우리 집 정원에서 팬 미팅을 갖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우리처럼 은퇴한 부부들이 꽤 많았어요. 클래식, 재즈, 컨트리 등 각자 좋아하는 장르는 달랐지만 이명웅의 음악 앞에서는 모두가 하나가 되었답니다. 나이 들어 새로운 취미를 가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때 깨달았어요. 음악을 통해 새로운 문화를 배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아내와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콘서트를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더 많은 노래를 한국어로 따라 부를 수 있을 거예요. 늦게 시작된 우리의 특별한 음악 여행은 여전히 진행 중이랍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 트로트의 매력에 빠진 미국인 노부부의 사연 어떠셨나요? 한국 음악의 힘이 나이와 국적을 초월해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한국 음악이 한 미국인 부부의 우울증을 치유하고 새로운 삶의 활력이 되어준 것처럼 한국 트로트가 가진 따뜻한 감성과 위로의 힘이 전 세계인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K-팝에 이어 이제는 한국 트로트가 세계인의 마음을 사로잡을 새로운 한류의 주역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해외에서 사랑받는 트로트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 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이 다음 영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